접촉 금지. 물러서십시오. 네 아버지 장군이라며? 장군 딸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 여기선 아무도 못 들어와 소리쳐도 소용없어. 싫어요. 그만하세요. 한 번만 만져보자고. 한 번만 넘어가면 편해질 거야. 제발 그만하라고요. 거기 누구야? 취 사장은 야간 출입 금지다. 빨리 돌아가라. 오늘은 그냥 넘어가. 하지만 다음은 없어. 바로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부대원은 강당으로 집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군대의 썩은 진실 폭로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름 장맛비가 한풀 꺾인 오후 육군 제7사단 본부대 식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군가 소리.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숨어 있었죠. 윤아린, 21살 여군 하사. 부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곳에 전입 온 지 겨우 2주. 아직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어요. 저기 장군 딸 온다. 제가 윤경호 장군 딸이래. 조심해서 대해야겠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할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붙는 꼬리표였죠. 아버지 윤경호는 예비역 중장, 현역 시절 군단장까지 지낸 3스타였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특임감사 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 명성은 이 작은 부대까지 다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할인은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백없이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난 군인이다. 속으로 다짐하며 식판을 들었어요. 취사병이 국을 퍼주면서 할인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장군 딸을 함부로 대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듯 했죠. 많이 드십시오, 하사님.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투였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배들은 이미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참인 할인이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할인 하사. 굵직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어요. 돌아보니 최중사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부대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로 통했죠. 다른 중사들도 그의 눈치를 보는 편이었어요. 네, 중사님. 여기 앉아. 최 중사가 자신의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다른 중사들이 미묘한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부대 생활은 어때? 최 중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어려 있었어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 장군님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으로 지내고 싶어요. 평범한 군인? 최 중사가 피식 웃었어요. 여기서 평범하려면 규칙을 알아야 해.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 말이야. 주변 중사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된 일처럼 보였어요. 내일 너 전입 환영 회식 있다. 알고 있지? 네, 들었습니다. 좋아. 회식에서는 신참이 예의를 갖춰야 해. 특히 여군은 더 그렇고. 최 중사의 말투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할인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하나 더. 여기서는 아버지 타이틀 안 통해.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거든. 최 중사가 식판을 툭 치며 일어났어요. 명심해.
다른 중사들도 따라 일어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인만 혼자 남겨진 식당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심을 마치고 부대 마당을 걷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엔 아직 구체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괜찮다고 하기엔 뭔가 찜찜했거든요. 결국 간단히만 썼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하지만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의 믿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오후 체력 단련 시간, 연병장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동안에도 최중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할인을 품정하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인 하사, 좀 더 힘내. 교관이 소리쳤지만 할인의 마음은 이미 내일 회식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또다시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하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취사병이 밥을 퍼주며 살짝 눈을 피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해가 저물어 가자 부대는 점점 어둠에 잠겼습니다. 할인은 내무반에서 일기장을 폈어요. 하지만 펜을 든 채로 한참을 망설였죠. 내일 회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마음에 글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줄만 적었어요. 내일이 두렵다. 하지만 나는 윤할인이다. 누구의 딸이 아닌 군인 윤할인. 창밖으로는 초병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할인은 알지 못했어요. 내일 저녁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부대 근처 포장마차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소주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죠. 할인의 전입 환영 회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자, 모두들 건배. 최중사가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할인 하사를 위해서 건배. 다른 중사들도 따라 외쳤어요. 하지만 할인은 물잔만 들고 있었죠. 할인 하사는 왜 소주 안 마셔? 박 중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규정상 부사관도 과도한 음주는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최 중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못한다고? 군인이 술도 못 마시면 어떡해? 규정상 음주는 적당히 해야 한다고. 할인이 말하다가 최 중사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말을 멈췄어요. 규정? 최 중사가 소주잔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규정은 내가 만드는 거야. 순간 포장마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여구는 말이야. 최 중사가 새 소주병을 따며 말했습니다.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해. 선배가 술을 권하면 받아 마시는 게 예의지.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더군다나 장군 딸이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최 중사가 소주잔을 할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 체면도 있고 말이야. 중사님, 저는 정말. 할인이 손을 저었지만 최 중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뭐, 내 말이 틀렸어? 최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선배고 너는 후배야. 그것도 모르나? 주변 테이블에 앉은 다른 부대원들까지 이쪽을 바라봤어요. 할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죄송합니다. 마시겠습니다. 결국 할인이 소주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목이 따가웠죠. 그렇지. 이래야 군인이지. 최 중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더 마셔.
이후로도 계속 술이 돌았어요. 하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셔야 했죠.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졌어요. 하리나, 기분 어때? 최 중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술 기운 이상의 무언가가 어려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하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다른 중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며 떠나갔죠. 결국 최 중사와 하린만 남게 되었어요. 야, 너무 마신 것 같은데? 최 중사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린은 사실 많이 취해 있었어요. 평소 술을 안 마셔서 주량이 약했거든요. 그럼 부대로 돌아가야겠네. 혼자 갈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그래도 걱정되네. 내가 좀 도와줄까? 최 중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둘은 포장마차를 나와 부대로 향했습니다. 하린은 비틀거리며 걸었고 최 중사는 그런 하린을 부축하는 척했어요. 부대에 도착하자 최 중사가 말했습니다. 좀 쉬어야겠다. 취사장 창고에서 잠깐 앉아. 괜찮습니다. 내무반으로. 하린이 말하려 했지만 최 중사가 강제로 끌고 갔어요. 취사장 창고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각종 식재료와 도구들이 쌓여 있었죠. 최 중사가 문을 닫자 더욱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좀 쉬어. 바람도 쐬고. 최 중사가 하린을 구석에 앉혔습니다. 하린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술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중사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린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가까이 앉자. 최 중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끈적하고 위험한 톤이었죠. 싫어요. 물러서세요. 하린이 소리쳤지만 취한 상태라 힘이 없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최 중사가 하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접촉 금지. 물러서십시오. 하린이 간신히 소리쳤어요. 군대에서 배운 성희롱 대응 방법이었죠. 하지만 최 중사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접촉 금지. 여기서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제발 그만하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 장군이라며? 최 중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만져보자고. 장군 딸이 어떤 느낌인지. 그 순간 하린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맑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이었죠. 안 돼요. 하린이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중사가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부사관학교에서 배운 호신술을 떠올리며 몸을 틀었죠. 조용히 해. 최 중사가 화를 내며 하린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헌병의 발걸음이었어요. 최 중사가 잠깐 주춤했고 그 사이 하린은 문으로 달려가 열었습니다. 여기 누구야? 헌병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하린 하사입니다. 잠깐 쉬고 있었어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취사장은 야간에 출입 금지야. 빨리 내무반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하린은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최 중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야간 점호 시간이네. 들어가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린은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술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 중사의 그 끈적한 시선과 손길은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새벽 3시, 하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최 중사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초병의 발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마저 무서웠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 하리는 식판을 들고 식당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최 중사와 마주칠 때마다 몸이 경직되고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리는 용기를 내어 인권상담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2시, 하리는 조심스럽게 인권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령이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대에서 인권상담관을 맡고 있었죠.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할인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김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구한테? 최 중사님한테서요. 어제 회식 후에. 할인이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김소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증거는 있나? 김소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요. 내 조언은 김소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초반에 사고 나면 너만 손해야. 조심해라. 할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왜 조심해야 하지? 잘못한 건 나 아닌데. 그날 오후 할인은 부대 밖 PX로 향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죠. 증거가 없다면 만들면 되잖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항상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일주일 후 오후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할인에게 최 중사가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둘만 남은 상황이었죠. 할인아. 최 중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할인은 재빨리 주머니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찰칵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요즘 왜 그렇게 피해 다녀? 최 중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피한다뇨? 그런 게 아닌데요. 할인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번 일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최 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넘어가면 편해질 거야. 할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녹음되고 있기를 바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할인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최 중사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렇게 해도 모르겠어? 손 치우세요. 그런데 최 중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 있게 웃었죠. 여기 CCTV 없는 거 알지? 사각지대야. 최 중사가 체력 단련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할인은 소름이 돋았어요. 최 중사가 이런 곳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죠. 그리고 설사 누가 봤다고 해도 내 말이 맞을 거야. 최 중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체력 단련실로 오고 있었어요. 최 중사가 재빨리 손을 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 곧 문이 열리며 다른 부사관들이 들어왔어요. 할인 하사랑 최 중사님. 운동 중이셨나요? 응, 후배 좀 지도해주고 있었어. 최 중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내무반에서 할인은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 번만 넘어가면 편해질 거야.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하리는 다시 인권상담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갔어요. 이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린이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김소령이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어요. 이 정도로는 좀 애매하네. 그냥 선후배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있고. 하리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 감정 다툼으로 처리하자. 김소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CCTV 백업 파일들이 사라졌어요. 하린이 모은 녹취는 개인 감정 다툼으로 축소되었죠. 더 충격적인 건 부대 단톡방이었습니다. 관심병사 쇼한다더라. 장군 딸이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나 봐. 예민하게 굴면서 분위기 망친다던데. 하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리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최 중사가 평소 뿌리던 향수였죠. 문 앞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리나, 자고 있나? 최 중사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하리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신고해봐라. 최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윗선에 다 내 사람인데 내가 이기겠어? CCTV도 사라졌고 너 혼자만의 주장이잖아. 누가 믿겠어? 하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최 중사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았잖아요. 내일 상담실에서 보자. 혼자 와. 최 중사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상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죠.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새벽 3시, 하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정말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군대에 온 것도 아버지 도움 없이 버티려 한 것도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초병의 발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마저 무서웠어요. 내일이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하리는 떨리는 다리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최 중사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상담실에서 보자. 혼자 와. 상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최 중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안은 고요했어요. 들어와. 최 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이 들어서자 최 중사가 문을 닫았어요. 찰칵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죠. 왜 문을 잠그세요? 하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려고. 최 중사가 하린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젯밤 내 말 들었지? 들었지만 들었으면 됐어. 최 중사가 하린을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잃을 게 더 많아. 하린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제가 뭘 잃는다는 거예요? 진급? 평가? 부대 생활? 최 중사가 하나씩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여기서 못 버텨. 특히 장군 딸이라는 꼬리표 달고서는 더더욱.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최 중사가 비웃었어요.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나랑 잘 지내야 해. 하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최 중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생각해봐.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최 중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그럼 평생 아버지 덕분에 산다는 소리 듣겠네. 할인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고 싶었던 할인에게는 치명적인 말이었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야. 최 중사의 손이 할인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그때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SOS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몰래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이었죠. 아버지, 도우미.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졌어요. 뭘 하는 거야? 최 중사가 할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인이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화하려 했지? 누구한테? 최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최 중사가 할인을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할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공포와 절망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정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제발, 그만하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태도가 나오네. 최 중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하사님,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돌아보니 박민수 훈련병이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뭐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최 중사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박민수가 작은 USB를 들어 보였어요. CCTV 백업 복구했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사라진 CCTV 영상들, 제가 복구했어요. 박민수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취사장, 체력 단련실, 모든 장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분명히 지웠는데. 최 중사가 당황했어요.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겁니다. 박민수가 USB를 꽉 쥐었어요. 컴퓨터 전공이라 가능했어요. 할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구원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너 감히. 최 중사가 박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래서 그냥 못 봤습니다. 여동생이 뭐가 어쨌다고. 만약 제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박민수가 최 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최 중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박민수가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취사장에서 일어난 일, 체력 단련실에서의 대화, 모든 게 다 녹화되어 있어요. 할인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희망이 보였죠. 그리고 이 상담실도 CCTV가 있어요. 박민수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도 다 기록되고 있고요. 최 중사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작은 카메라가 있었죠.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건 최 중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게 이상하네요. 박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실은 보안상 항상 녹화되거든요. 할인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하사님, 괜찮으세요?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최 중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민수가 최 중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최 중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인이 USB를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증거면 충분할 거예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중사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할인을 압박할 수 없었죠.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중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상담실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죠.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할인과 박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정말 고마워요. 할인이 다시 한번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겠네요. 할인은 USB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할인이 USB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부대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죠. 요즘 할인 하사 때문에 부대가 시끄럽네. 증거라는 게 있다던데? 최 중사님이 곤란해지겠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어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지. 여군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대가 두 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적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적대적이었죠. 그런 가운데 며칠 후 저녁 할인에게 급작스러운 호출이 왔습니다. 할인 하사, 상담실로 오세요. 전령이 전해준 메시지였어요. 할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최 중사의 함정일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었죠. 야간 점호가 끝난 후 할인은 조심스럽게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적막했어요. 몇 개의 형광등만 깜빡이며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상담실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들어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중사였어요. 할인은 주춤했어요.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와. 오래 기다렸어. 최 중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할인이 들어서자 최 중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도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어요. 왜 또 문을 잠그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 최 중사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초조하고 다급해 보였죠. 상담실 안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몇 개의 조명만 켜져 있었고 나머지는 어둠에 가려져 있었죠. USB 어디 있어? 최 중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내놓으라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최 중사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 됩니다. 할인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최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있지? 어떤 상황이요?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최 중사가 비웃었어요. USB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할인은 움찔했어요. 최 중사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박민수 그 애도 마찬가지야. 훈련병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최 중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곧 다른 부대로 전출 갈 텐데. 전출이요? 그래. 어제 발령 났어. 최 중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너 혼자 남는 거야. 할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박민수가 전출 간다니 유일한 증인이자 도움을 주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김소령도 곧 다른 곳으로 가.
최 중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새로 오는 상담가는 네 사람이고 할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게 최 중사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알겠지?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최 중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래도 할인이 말하려 했지만 최 중사가 말을 막았어요. 그래도 뭐 USB가 있다고? 최 중사가 할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딴 거 아무 소용없어. 왜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 컴퓨터로 만든 가짜 영상일 수도 있다고 하면 끝이야. 최 중사의 소나기가 점점 세졌어요. 할인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모든 게 헛수고였을까요? 그때 할인은 몰래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배터리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SOS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부대에서.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또다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져버린 것이었어요. 안 돼. 할인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뭐 하는 거야? 최 중사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또 전화하려 했지? 아니에요. 거짓말. 최 중사가 화를 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할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민수는 전출 가고 상담관도 바뀌고 아버지에게도 연락할 수 없고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나? 최 중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그만? 이제 시작인데. 최 중사가 할인을 더욱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상담실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할인의 시야가 흐려졌거든요. 공포와 절망감이 동시에 몰려왔죠.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최 중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하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박민수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너 어떻게 여기에? 최 중사가 당황했어요. 전출 발령 취소됐어요. 박민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거. 박민수가 작은 USB를 또 하나 꺼냈어요. CCTV 백업 복구 완료했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 그런 게 있다고? 이번엔 상담실 CCTV예요. 방금 전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화되어 있어요. 박민수가 USB를 흔들었어요. 할인은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박민수가 구원자였던 거죠. 저도 여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박민수가 최 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냥 못 봤어요. 최 중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최 중사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거든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최 중사가 소리쳤어요.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할인은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최 중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네, 저예요.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할인과 박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 중사가 정말 뒷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부대에서 문제가 좀. 네, 알겠습니다. 최 중사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알겠나? 최 중사가 다시 여유를 찾았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증거를 가져도 소용없어. 할인의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정말 권력 앞에서는 정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건가요? 10분 후면 여기로 사람이 온다. 최 중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너희 둘 다 다른 부대로 전출 가게 될 거야. 전출이요? 박민수가 당황했어요. 그래.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다 보내버리는 거지. 최 중사가 악랄하게 웃었어요. 할인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드럽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최 중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례합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은빛 머리칼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분했죠. 누구세요? 최 중사가 당황했어요. 국방부 특임감사 자문위원 윤경호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여기에 오신 걸까요? 아버지, 할인이 놀라서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최 중사가 더욱 당황했어요. 설마 할인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윤경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방부 특임감사관으로 왔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국방부 특임감사라는 말에 완전히 기가 죽은 거죠.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할인이 물었어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경호가 회색 수첩을 꺼냈어요. 이 부대에서 성희롱과 권력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익명 제보요? 할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했어요. 민수가? 공중전화로 국방부에 신고했어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사님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서 연락 못하는 걸 봤거든요. 할인은 감동했어요. 박민수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해줬다니. 그래서 특임감사실에서 출동한 겁니다. 윤경호가 말했어요. 딸 때문이 아니라 군인을 지키기 위해서. 최 중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윤경호가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박민수가 USB를 윤경호에게 건네줬어요. 모든 CCTV 영상이 들어있어요. 윤경호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걸로 충분하겠군요. 잠깐만요. 최 중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 뒤에도 사람이 있어요. 뒤에 사람이요? 윤경호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네. 별 달린 친척이 있다고요. 최 중사가 절규했어요. 그때 윤경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별 달린 친척이라. 네. 그러니까 함부로. 나도 별 3개 달고 있었습니다. 윤경호가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군복 위에는 친척이 아니라 국기가 있습니다. 최 중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윤경호의 계급이 자신이 말하는 별 달린 친척보다 높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윤경호가 수첩을 펼쳤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별 달린 친척도 이미 조사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윤경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조직적인 은폐와 권력 남용이 있었어요. 최 중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이 믿었던 뒷배까지 무너진 거였거든요. 군이 군인을 못 지키면 그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윤경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윤경호가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됐네요. 윤경호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헌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 뒤로는 군용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죠. 최 중사,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헌병 대위가 영장을 내보였어요. 이럴 수가. 최 중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갑 채우십시오. 윤경호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찰칵. 헌병이 최 중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니까. 최 중사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헌병들이 그를 끌고 나갔죠. 하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아버지. 하린이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경호가 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은폐에 가담한 상담관, 증거를 없앤 담당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경호가 수첩을 덮었어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호가 박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표창을 받으실 겁니다. 표창이요? 박민수가 놀랐어요. 여동생이 있어서 그냥 못 받다고 하셨죠? 윤경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마음이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하리는 박민수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하린이 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지. 윤경호가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해. 다음 날 정오, 부대 상공에 거대한 군용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죠.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윤경호였습니다. 은빛 머리칼의 예비역 중장이 회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 뒤로는 헌병들과 감사관들이 줄지어 따라왔죠. 본거는 특임 감사 긴급 소집입니다. 윤경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에 울렸어요. 대대장은 경계 밖으로 나가십시오. 대대장이 당황하며 물러났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부대원은 강당으로 집합, 헌병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리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강당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죠. 강당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자리를 잡자 윤경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진실입니다. 윤경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군인으로서 마주해야 할 진실 말입니다. 스크린이 켜지면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취사장 창고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최 중사가 취한 할인을 창고로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할인이 접촉 금지, 물러서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강당 안이 술렁거렸어요. 많은 부대원들이 처음 보는 영상이었거든요. 이것은 지난달 회식 후 일어난 일입니다. 윤경호가 설명했어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체력 단련실에서의 장면이었죠. 한 번만 넘어가면 편해질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상담실 영상이었어요. 며칠 전 일어난 최근 사건이었죠. 내가 잃을 게 더 많아. 최 중사가 할인을 협박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강당 안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윗선에 다 내 사람인데 내가 이기겠어? 신고해봐라. 누가 믿겠어? 최 중사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이것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윤경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다. 조작된 영상이야. 돌아보니 최 중사의 동료 중사들이었어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윤경호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윤경호가 박민수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이 영상들을 복구한 박민수 훈련병입니다. 윤경호가 소개했어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공입니다. 삭제된 CCTV 파일을 복구했을 뿐이에요. 복구라고? 중사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네,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원본 파일들입니다. 박민수가 기술적으로 설명했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원본이에요. 그러자 강당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최 중사님만 잘못한 게 아니야. 할인이 유혹한 것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할인이 일어났어요. 유혹했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제가 뭘 유혹했다는 거예요? 술 마시러 따라간 것도 내가 그랬잖아. 강제로 술을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예요. 할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부대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나뉘고 있었죠. 그때 윤경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내 윗선에 별 달린 친척이 있다고.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최 중사의 목소리를 흉내낸 거였어요. 너희 감히 나 건드릴 수 있겠어. 윤경호가 그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군복 위에는 친척이 아니라 국기가 있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윤경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거죠. 수갑 채우십시오. 윤경호가 명령했어요.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헌병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최 중사를 옹호했던 중사들이었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했어요. 증거인멸과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 대위가 영장을 보여주었어요. 찰칵, 찰칵. 수갑 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들이 발악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CCTV 파일을 삭제한 것도, 할인의 신고를 무마시킨 것도 모두 조사되어 있었거든요. 김소령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윤경호가 추가로 발표했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이제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때 한 명의 부사관이 일어났어요. 할인 하사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소문을 퍼뜨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자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과드려요.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박민수가 단상에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만약 제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는 도와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민수의 용기에 감동한 거였죠. 윤경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을 지키는 부대로 말입니다. 헌병들이 체포된 사람들을 끌고 나가자 강당 분위기는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했죠.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군법회의로 넘어갔고 최 중사를 비롯한 가담자들은 모두 징계와 해임 처분을 받았어요.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박민수 훈련병은 용기상 표창을 받으며
부대의 영웅이 되었어요. 시상식 날 그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넘겼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리는 전문 상담을 받으며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졌죠. 무엇보다 부대원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점심시간 하린이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하린 하사님, 취사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취사병은 잠깐 망설이더니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하사님, 존경합니다. 저를요? 하린이 놀랐어요. 네, 정말 용기 있으셔서. 취사병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하린은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장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던 취사병이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하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린은 부대 마당을 걸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처럼 공기가 상쾌했어요. 나무들도 더 푸르게 보였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하린아. 돌아보니 아버지 윤경호였습니다. 오늘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딸 보러 왔지. 윤경호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아버지로 온 거야. 둘은 부대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최중사와 함께 갔던 그 포장마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식혜 2개 주세요. 윤경호가 주문했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식혜를 가져다 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혜였죠. 건배. 윤경호가 식혜에 잔을 들었어요. 건배요. 하린도 따라 잔을 들었어요. 둘이 잔을 부딪히자 청량한 소리가 났어요. 하린아, 약속을 어긴 건 나다. 윤경호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약속이요? 너 혼자 해내게 두겠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나서게 되었잖아. 윤경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군인으로 오신 거예요. 군인으로? 네, 국방부 특임 감사관으로 오셨잖아요. 하린이 웃었어요. 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군인을 구하러 오신 거고요. 윤경호가 감동했어요. 딸이 그렇게 이해해주다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윤경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내가 겪었을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면. 윤경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제가 누구인지요. 하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장군의 딸이 아니라 군인 윤하린이에요. 윤경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넌 훌륭한 군인이다. 윤경호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멀리서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포장마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였죠. 바람이 선선히 불었어요. 장마가 끝난 뒤처럼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던데? 윤경호가 물었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린이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윤경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누구야? 윤경호가 물었어요. 박민수예요. 하린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전역하면 컴퓨터 회사에 취직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그래, 잘 됐네. 윤경호가 기뻤어요. 용기 있는 청년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할인도 미소를 지었어요. 식혜를 다 마시고 나서 둘은 부대로 돌아갔어요. 정문 앞에서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했죠. 잘 지내라. 윤경호가 딸을 안아주었어요.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래,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윤경호가 든든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하리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무반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부대원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하린 하사님,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동료가 된 기분이었죠. 내무반에 도착해서 하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윤아린이다.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군인 윤아린.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 힘으로. 창밖으로는 초병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든든하고 평화로웠거든요. 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기대되었어요. 부대 곳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상담관이 왔고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부대원들의 의식이 달라졌죠. 취사장에서는 취사병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모든 부대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죠. 체력 단련실에서는 건전한 운동 문화가 정착되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상담실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상담관이 와서 부대원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장마가 끝난 뒤처럼 부대 공기 자체가 맑아진 거였죠. 하리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초병의 발걸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평화롭고 안전한 밤이었거든요.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내일은 더욱 밝을 것 같았어요.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최중사 같은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할인과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박민수. 이들이 증명한 건 작은 용기도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